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40번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액면 주식의 경우 회사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렇죠. 요거는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발행가액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맞아요. 그 다음에 이사회, 괄호 빼고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액면 주식 발행했을 때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을 자본금으로 넣는데 요거를 결정하는 주체가 이사회입니다. 근데 다만 신주 발행 권한을 주주총회 결의로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되려면 이제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정관의 규정을 두면은 원래 이사회가 하던 거를 주주총회가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표 손님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무액면을 액면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자본금 변동이 되지 않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한테 불리할 일이 없거든요. 뭐 보호 절차가 없다는 거. 자, 그다음 242번 보겠습니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감자 절차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죠. 근데 결선 보존을 위한 감자의 경우에는 보통 결의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도 필요가 없죠. 잘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 이런 관점의 문제도 잘 나오고. 자, 그다음 이사 3번. 주식회사가 종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 간에 소각하면 이제 유상소각이니까 돈을 받게 되는데 내 주식이 없어진 만큼 이걸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그 종류 주식 간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건데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뭐죠? 이 표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어도입니다. 물론 이제 종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은 뭐 소각할 때나 아니면 뭐 신주를 발행할 때 얘네들을 차별 대우할 수 있다,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거는 꼭 그런 내용이 정관에 없어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4번. 자,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의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이에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자, 원래 우선주의 의미는 이게 순위가 빠른 주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를 추가한 금액을 배당하는 것도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원래 의미의 이제 우선주는 순위가 빠른 것을 말했는데 현재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이 개정돼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245번 보겠습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그러니까 의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없는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 기준으로 해서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우선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경우에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뭐 부활한다고 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고. 원래 이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배당 못 받으면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내용이 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법 개정의 내용은 이거 이제 회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활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관 규정도 유효하다.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무의결권 주식의 의결권 부활에 대한 조건을 회사가 정합니다. 뭐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마음이고 재량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익 배당에 관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 우선 배당을 결의하지 아니한 주주총회 다음 주주총회에서도 그 의결권이 부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문제랑 이제 똑같은 취지인데요. 이 의결권이 부활하냐 안 부활하냐 어떤 경우에 부활하냐 전부 다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자, 247번. 동일한 기회에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익 배당과 자녀재산 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우선주와 보통주의 그러니까 주식이 다르잖아요. 종류가 얘네들이 발행가액의 차이를 둘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액면가액은 동일하지만 발행가액은 뭐 필요에 따라 신주 발행할 때 결정하는 거니까 다르게 할 수가 있죠. 자, 248번 이익 배당의 내용이 보통주와 동일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익 배당 안 한, 우선주가 아니라는 거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보통주인데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안 됐는데
제가 그랬죠. 이 종류 주식의 개정 내용은 2011년에 개정할 때 내용은 회사에 재량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만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풀어준 거니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의결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초과된 부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과거에는 이 가행 규정 위반으로 이걸 무효라고 봤습니다. 근데 현재는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초과된 부분이 무효는 아니구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 거죠. 자, 250번. 자, 무의결권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정관상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 분할 계획서 또는 분할 합병 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이런 경우 부활해 이런 얘기 안 해도 이건 당연히 부활합니다. 법정된 내용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당연히 부활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 분할뿐만이 아니라 분할 합병의 경우에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딱 얘네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1번.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를 가부를 달리하여 이사 선임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지만 정관 변경에 관하여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결권이 전혀 없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제한되는 그러니까 일부만 행사하거나 일부만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하는 것도 회사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252번부터 불소지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